여우노이. 옛날 어느 마을에 소와 말을 많이 키우는 큰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영감은 아들을 셋이나 두었지만 예쁜 딸이 없어 몹시 서운하다고 아내에게 매일 불평을 했지요. 남편의 성화의 부부는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할미께 빌고 또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미께 비나이다. 아들은 필요 없으니 어여쁜 딸 하나만 보내주소서. 여우 같은 딸이라도 좋으니 예쁜 딸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부부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담장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지요. 몇 해를 빌고 빈 어느 날 드디어 원하던 딸을 낳았어요. 영감은 딸을 얻은 것이 어찌나 좋던지 뛸 듯이 기뻐하며 마을 이곳저곳으로 자랑하러 다녔어요. 부부는 금지의 옥겹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었지요. 그런데 딸이 자라서 대여섯 살쯤 되던 어느 날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잘 자라던 소와 말이 병을 앓는 일도 없이 밤마다 한 마리씩 죽어 있는 거예요. 전날만 해도 멀쩡하던 소와 말이 이유도 없이 죽어버리니 너무도 괴상한 일이었지요. 날마다 한 마리씩 소와 말이 죽으니 얼마 되지 않아 그 많던 재산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영감은 곧 가난뱅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은 큰 소리로 첫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괴상한 일이 벌어져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걱정도 아니 되느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닭을 알아야겠다. 영감은 첫째 아들에게 볶은 콩을 한 대 주면서 조용히 일렀어요. 내가 밤새워 외양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거라. 절대로 한순간도 졸지 말 거라. 소나 말이 왜 죽는지 곁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그 까닭을 알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쫄딱 망할 수밖에 없어. 알겠느냐? 밤이 깊어 어두워지자 첫째 아들은 외양간에 가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어두컴컴해진 마당에 나서니 겁이 덜컥 났어요. 너무도 무서워 잠시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외양간으로 갔지요. 한밤중이 되자 온 세상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첫째 아들은 졸린 눈을 비비고 볶은 콩을 오도독 씹으며 소와 말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졸음을 쫓고 있는데 마당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침을 꼴깍 삼키며 한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누가 들어오나 살며시 보았어요. 그런데 아니, 어이없게도 누이 동생이 아니겠어요? 저 아이가 이 한밤중에 자지 않고 왜 이곳에 왔을까? 첫째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누이 동생이 소 엉덩이 쪽으로 갔어요. 누이 동생은 작은 소리로 킬킬거리며 웃더니 소 엉덩이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간을 쑥 빼내들어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거예요. 이럴 수가. 내가 헛것을 본 걸 거야. 하지만 누이 동생의 입가에는 빨갛게 피가 묻어 있었어요. 누이 동생은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조용히 외양간을 나갔어요. 한참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던 첫째 아들은 그제야 큰일이 벌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순식간에 간을 빼앗긴 소에게로 달려갔어요. 소는 그 자리에 죽어 쓰러져 있었어요. 날이 새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밤에 본대로 말했어요. 첫째 아들의 말을 들은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아니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지절대는 게야? 짐승을 지키라고 했더니 꾀가 나서 꾸벅꾸벅 졸다가 꿈이라도 꾼 게로구나. 어디 어린 누이에게 흉측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냐? 고얀 놈,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너같이 못된 놈의 꼴은 단 하루도 보기 싫다. 다음 날 영감은 둘째 아들을 불러 다시 외양간을 지켜보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말린 옥수수 알을 한 홉 주었어요. 밤중에 졸리거든 이 옥수수를 자근자근 씹어라.
그러면 잠이 확 달아날 게야. 내 형에게 고소한 볶은 콩을 주었더니 먹고 배가 불렀던지 꾸벅꾸벅 졸다가 요사스런 꿈만 꾸었구나. 내 형처럼 졸지 말고 짐승들을 잘 지켜라. 알겠느냐? 둘째 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맛없는 옥수수를 오도독 씹으며 졸음을 쫓고 있을 때 새벽이 가까워졌어요. 밤새 지루한 시간에 온몸이 뒤틀리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를 외면할 수 없어 열심히 외양간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그때 가만가만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부릅뜨고 보니 형이 말한 대로 누이 동생이 외양간으로 들어와 말의 간을 쑥 꺼내어 먹는 게 아니겠어요? 둘째 아들은 혼비백산하여 말문이 막혔어요. 누이 동생이 사라지고 간을 빼앗긴 말에게 다가가니 말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새벽에 본 그대로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더욱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이놈들이 작당을 하고 헛소리를 해대는구나. 내가 노년에 귀한 딸을 낳아 애지중지 귀여워하니 사내 놈들이 샘을 내어 누이 동생을 해치려 하는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밖으로 끌어내며 고함을 질렀어요. 아이고, 세상에. 짐승이 죽어 집안이 망해가는 줄 알았더니 자식들이 이간질을 해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꽃같이 예쁜 딸을 낳아 기쁨을 얻었더니 멍청한 아들들이 날 화나게 하네. 둘째 아들도 형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쫓기게 되었어요. 다음 날 영감은 조용히 셋째 아들을 불러 다시 외양간을 지켜보라고 일렀어요. 이번에는 볶은 콩도 말린 옥수수도 주지 않았어요. 셋째 아들에게 두 눈을 부릅뜨고 오로지 외양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지요. 밤이 깊어 마당이 깜깜해졌어요.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일을 하기 위해 외양간으로 갔어요. 셋째 아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외양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외양간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밖을 내다보니 얼굴이 여우로 변한 누이 동생이 마당으로 스르르 나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깜짝 놀라 숨어서 누이 동생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누이 동생의 치마 밑으로 살랑살랑 하얀 꼬리가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소와 말이 있는 외양간으로는 가지 않고 외양간 옆에 있는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습이 점점 더 여우로 변한 누이 동생은 돼지의 간을 쓱 꺼내어 씹더니 주둥이에 묻은 피를 쓱 닦아냈어요. 그러고는 깔깔대며 웃은 뒤 휙 공중으로 한 바퀴 돌아 사람으로 변해 집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간을 빼앗긴 돼지는 그 자리에 죽어 넘어져 있었고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셋째 아들은 아침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형들은 못 믿었으나 그래도 너는 믿었는데 너마저 어린 누이를 모함하는구나. 내 어미가 내 누이를 낳을 때 마당에 내가 있었는데 무슨 헛소리로 아비를 홀리느냐? 너도 당장 집을 나가거라. 너같이 배은망덕한 놈을 자식이라고 한 집에 둘 수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한치도 망설이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셋째 아들도 바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셋째 아들이 고갯마루에 이르러 한숨을 돌리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궁리하고 있을 때 수염이 허옇게 난 도사를 만났어요. 그 도사도 길을 가다가 지쳤는지 셋째 아들 옆에 앉았어요. 셋째 아들은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사는 셋째 아들을 지그시 쳐다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너는 어디로 가는 게냐? 셋째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사정 이야기를 자세히 했어요. 그렇게 아버님께 쫓겨나 이제 갈 곳이 없답니다. 도사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도사는 측은한 얼굴로 셋째 아들을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내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나. 그럼 나와 함께 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배우도록 하려무나. 셋째 아들은 그렇게 도사를 따라 나섰어요. 그러고는 몇 년 동안 도사의 시중을 들며 착실히 공부를 해 나갔어요.
몇 년이 흐른 후 어느 날 셋째 아들은 부모님과 집안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커다란 나무 아래 힘없이 기대어 앉아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도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집안 식구들에 대한 걱정이 되느냐? 그만큼 배웠으면 떠날 때도 되었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내가 주는 이것을 받아 잘 간직하고 가거라. 아마 집에 돌아가면 이 구슬이 꼭 필요한 일이 생길 것이다. 다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써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라. 도사는 셋째 아들의 두 손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주머니를 꼭 쥐어주었어요. 주머니를 열어보니 영롱하게 빛나는 노란 구슬, 파란 구슬, 빨간 구슬이 들어있었어요. 도사는 빙그레 웃으며 자세히 일렀어요. 노란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는 가시가 나오고, 파란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선 바닷물이 나오고, 빨간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선 불이 나올 것이다. 위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구슬이 든 주머니를 하나씩 던지면 어려운 일이 해결될 것이야. 조심해서 잘 가거라. 셋째 아들과 도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무척 서운해했어요.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셋째 아들이 고향 집에 돌아와 보니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마당에는 수북이 잡초만 자라고 바람만 스산하게 불었어요.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어디에도 인기척이라고는 없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휘익하고 누이 동생이 달려 나왔어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우리 오라버니. 어디 갔다 이제야 왔어? 그날 오라버니가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내가 얼마나 오라버니를 찾아다녔는지 몰라. 하늘로 솟았는가 땅으로 꺼졌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리운 오라버니가 깜짝하고 나타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긴 것은 삼신할미가 도왔던지 천지신명이 도왔던지 누군가 도왔을 거야. 오라버니 오라버니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의 두 눈이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빨갛게 변한 것을 보고는 섬뜩해졌어요. 셋째 아들은 앞으로 나가던 걸음을 멈칫하고는 노려보며 물었어요. 집을 떠날 때 일이 생각났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냐? 집을 떠났던 형님들은 아직도 소식이 없고 소와 말은 다 어찌 된 거냐? 누이 동생은 얼굴을 붉히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깜깜 무소식이더니 이제 와 무슨 소리예요? 오라버니가 그렇게 떠난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더니만 그 해가 가기 전에 세상을 뜨셨어요. 그러더니 다시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떠난 다음 해에 다른 오라버니들은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어버렸지. 소와 말은, 소와 말은, 아앙 아앙. 누이 동생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다시 말했지요. 오라버니들이 죽던 해 소와 말도 몹쓸 병이 들어서 모조리 죽고 말았어. 흑흑흑. 하지만 말이 끝나자 누이 동생은 표정을 바꿔 방실방실 웃으며 말했어요. 히히. 오라버니. 배고프지? 방에 들어가자. 내가 상 차려올게.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여우인 누이 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과 소와 말을 모두 잡아먹은 것이 틀림없었어요. 이제는 누이 동생이 자신도 잡아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 셋째 아들은 덜컥 겁이 났어요. 어떻게 도망갈까 궁리했지요. 그래, 뒷산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 오라고 해야겠구나. 셋째 아들은 여우 누이 동생을 안심시키려는 듯 일부러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는 길에 주막에서 요기를 했더니 배가 고프지는 않아. 다만 몹시 목이 마르구나. 뒷산 옹달샘에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으니 내가 가서 좀 길어다 주지 않으련? 누이 동생은 셋째 아들의 부탁에 한바구음을 웃으며
팔랑팔랑 부엌으로 달려가 물동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셋째 아들의 등을 떠밀며 말했어요. 히히히 오라버니 뒷동산 옹달샘에 달콤하고 시원한 물을 길어 올게. 오라버니는 방에 들어가 편히 쉬고 있어. 잠시만 기다려.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의 뒷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어요.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온 누이 동생은 오라버니가 도망간 것을 알고 물동이를 내팽개친 채 불이 나게 쫓아 나왔어요. 여우로 변하여 뒤따라갔지요. 여우는 순식간에 셋째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디 가는 거야? 가여운 동생을 흉가에 버려두고 어디로 가는 거야? 히히히, 오라버니, 거기 가만히 있어. 낄낄낄 오라버니, 나하고 같이 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누이 동생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둔갑한 여우였던 거예요. 여우는 순식간에 셋째 아들의 뒷덜미를 잡을 만큼 가까이 왔어요. 셋째 아들은 소름이 쫙 돋았으나 여우가 덮치려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란 주머니를 휙 던졌지요. 그러자 노란 주머니의 끈이 툭 풀리며 노란 구슬이 튀어나왔어요. 그 구슬에서 뾰족뾰족한 가시가 끊임없이 돋아나와 가시덤불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마치 그물망처럼 여우를 둘러쌌어요. 여우는 가시덤불에 갇혀 온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듯 했으나 잠시 후 온몸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가시덤불을 헤쳐나왔어요. 여우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사방으로 피를 흩뿌리며 셋째 아들을 잡기 위해 달려왔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휙 달렸어요. 아이고 분해라 아이고 분해 끙끙.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오라버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대바늘 같은 가시로 쿡쿡 쑤시다니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 끙끙. 셋째 아들은 정신없이 달린 탓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으나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어요. 여우에게 곧 잡힐 만큼 빨리 거리가 좁혀졌기 때문이지요. 다시 여우에게 뒷덜미를 잡힐 만큼 가까워졌을 때 셋째 아들은 파란 주머니를 던졌어요. 주머니 끈이 풀리며 파란 구슬이 나왔는데 구슬에서는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듯 펑펑 짜디짠 바닷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바닷물은 여우 주위에 검푸른 파도와 소용돌이를 만들며 여우를 빨아들였지요. 여우는 허우적거리며 빨려 들어가는 듯 했으나 다시 위로 공중제비를 하며 툭 튀어나와 물을 뚝뚝 흘리며 달려왔어요. 여우가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넋을 놓고 앉아있던 셋째 아들은 미처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달려야 했어요. 어푸어푸 어푸푸 아이고 쓰라려. 오라버니 오라버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퇴퇴퇴퇴 아이고 짜 아이고. 여우는 달리면서도 자꾸 떠들어댔어요. 이제는 정말 너무 많이 달려 지치고 주저앉을 지경이 되었을 때 셋째 아들은 남은 힘을 짜내어 빨간 주머니를 던졌어요. 빨간 주머니는 공중에서 끈이 풀리더니 주머니 안에서 빨간 구슬이 툭 튀어나왔어요. 동시에 빨간 불줄기가 쑥쑥 소리를 내며 실처럼 나오기 시작하더니 활활 불기둥이 되어 여우를 에워쌌어요. 마치 한 몸을 이루는 듯 탁, 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요. 한참을 타오르던 불길이 잠잠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되자 여우가 타오르던 자리에는 한 줌의 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셋째 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지혜롭고 온순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아들, 딸 많이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